네, 오늘 진 리포트에서 살펴볼 종목은 핫한 종목인데요. 현대중공업입니다. 요란하게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거래대금 1위 기록하면서 1조 3천억 원을 넘기고 있는 종목입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레포트 발간했습니다. 2023년을 바라볼 주도주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 내고 있고 신규로 11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합니다. 현재 주가 움직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요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거의 2배 수준인 11,0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밑으로 91,000원대까지 빠지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 위로는 21% 넘게 폭등하는 행보를 보여주다가 지금 상승폭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7.2% 오르면서 11만 9천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후년에 주도주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제하에 레포트 냈는데요. 어떤 근거들 제시가 되고 있는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핵심은 먼저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난 옛,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황 사이클 돌아가는 과정을 보시면은요. 노후선이 폐선이 되고 그 이후에는 교체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규제 강화와 친환경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성가 상승 이런 단계 사이클을 가져간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가 상승이 확인되기 전 단계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호황 사이클을 맞게 될 시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데요. 2023년으로 봤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올해 6월에 국제회사기구죠. IMO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탄소 배출 규제가 정식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발효가 되는 시기가 2023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호황 사이클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환경 규제가 조선업황 반등의 빅사이클, 그 돌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역시나 조선업황에서도 메인 키워드는 친환경이었습니다. LNG선부터 암모니아, 메탄올까지 굉장히 다양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메인 솔루션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엔진, 그리고 축계, 그리고 선형 개발이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고 봤는데요. 그 안에서는 세계 1위 조선업체이자 생산량 기준에서도 1위 엔진업체가 바로 현대중공업인데요. 단연 대장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게 되면서 PR 1.5배 주면서 11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조선주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중공업의 주가를 보면 오늘 좀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란하게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또 조선주의 약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원인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예, 일단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1위 조선업체이자 생산량 기준 세계 1위 선박 엔진 업체인데요. 오늘 지금 이제 상장을 하면서 수급이 다 이제 이 종목으로 몰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수급이 빠진 현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선업 섹터에는 충분히 좀 다시 한번 수급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 예측에서도 상당히 좀 흥행을 좀 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수요 예측에서 지금 1,800대 1을 넘는 좀 경쟁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SK 아이테크놀로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금 수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청약에서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405대 1을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최장 6개월 정도 이제 의무 확약이 좀 걸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유통 물량도 상당히 적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탄탄하게 지금 기업들을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의 좀 어떤 급증으로 인해서 좀 수주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2분기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일단 2017년, 18년에 저가로 어떻게 보면 수주를 했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22년 정도 되면 매출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가 좀 내년부터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좀 수주 부진이 좀 이어졌고 이런 부분들 실적에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 매출이 좀 올해보다는 25% 정도, 2023년에는
한 뭐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재무제표에도 상당히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는 지금 팀장님께서도 내년보다 그리고 내후년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단계적인 점진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예상해 주셨는데 당장 이 현대중공업에 대하는 분들은 오늘 많이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워낙에 큰 변동성을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리츠증권에서는 1.5배 PBR을 적용한 목표가를 산출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다면요. 일단 오늘 지금 시초가에 마이너스 거의 한 20%까지 올라갔다 다시 또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 중에 탑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봤을 때는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이 맞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는 좀 봐야지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청약을 하셨거나 일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목표가를 좀 한 13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일단 저는 손절가를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셨다가 뭐 다시 좀 진입하시는 어떤 트레이딩 방법이 좀 유효하지 않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대응을 하기에는 기술적인 능력이 상당히 크게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메리츠보다는 높게 봅니다. 13만 원 정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에서는 익절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안목에서 봐야 된다. 내후년에 가장 좋아질 만한 사이클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실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찐 리포트였습니다.